저희 집엔 한 가지 특별한 동물의 인형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동물, 물곰의 인형이죠. 귀여운 다리가 8개나 달린 채 토실토실한 몸뚱이를 자랑하는 이 물곰 인형은 연구할 때 무릎 위에 앉혀놓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물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으로 떠나는 최초의 생명체가 될지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바깥 4.3광년 거리에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별 센타우루스자리 프록시마 별을 향해서 이 작고 귀여운 생명체를 떠나보내는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죠. 과연 물곰은 인류보다 먼저 외계 행성에 작은 발자국을 남기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가장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될 작은 생명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의 형제는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놀라운 실험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열기구에 양, 닭, 오리 등 다양한 동물을 태웠고 그 열기구는 1000m 상공에서 10분간 비행을 하고 다시 땅으로 돌아왔죠. 살아있는 육상 동물들이 땅이 아닌 하늘 위를 날고 무사히 돌아온 최초의 실험이었습니다. 이후 20세기가 되면서 인류는 대기권을 넘어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인류가 직접 우주에 나가기 전 우주 환경의 위험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2호에 탄 채 우주로 날아갔지만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우주 강아지 라이카를 시작으로 고양이, 생쥐, 침팬지, 도마뱀, 거북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인류보다 먼저 우주 공간을 체험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또 얼마나 먼 우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보이저, 파이오니어, 뉴 호라이즌스 등 인류의 여러 인공물체들이 태양계 가장자리를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수광년 거리에 떨어진 이웃별까지 가는 데만 수만 년 이상 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나사는 이 터무니없게 긴 성간 우주여행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스타라이트 미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미션의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선 작고 가벼운 큐브 위성에 아주 거대하고 얇은 돛을 달아서 지구 정지 궤도까지 띄웁니다. 그 뒤 궤도에 가만히 떠있는 큐브 위성의 돛을 향해서 지상에 설치한 레이저 기기로 강력한 레이저 빔을 비추죠. 레이저 빔의 강력한 광합에 의해서 우주 돛은 빠르게 밀려나가고 큐브 위성은 최대 광속의 4분의 1까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엄청 빠른 속도를 만들기 위해선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출력의 레이저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의 설계에 따르면 지구 정지 궤도에 떠있는 돛을 밀어내기 위해선 몇 분간 순간적으로 100기가와트 정도의 출력만 쓰면 되죠.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이 정도면 미국 전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체 전력의 0.01%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민들이 딱 1, 2분간 전기가 끊기는 것을 동의만 해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죠. 이렇게 광속의 4분의 1 수준으로 빨라진 큐브 위성은 이웃 별까지 4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40년도 한 사람의 인생에선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당장 수만 년이 필요한 지금의 항법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우주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라이트 여행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태워보낼 수 있을까요? 스타라이트 여행사의 성간 여행을 버틸 수 있는 승객이 되기 위해선 아주 까다로운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선 우주 공간의 무중력과 지나치게 빠른 가속으로 인한 엄청난 초중력, 이 두 가지의 극단적 상황을 모두 버틸 수 있어야 하죠. 무중력이 되면 생명체 속의 액체는 오직 표면 장력에 의해서만 모이고 흐릅니다. 그 결과 원활한 열과 양분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몸속의 액체들도 잘 섞이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아주 크기가 작은 박테리아 종들은 잠깐의 적응 기간, 유도기가 지나고 나면 지상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박테리아는 덩치 큰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아주 강한 가속도가 가해지는 환경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죠. 탐사선이 광속에 가깝게 가속되면서 만에서 100만 G 수준의 엄청난 가속도가 가해지더라도 예쁜 꼬마 선충, 과일 초파리, 완보동물 등은 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보호막을 벗어난 이후 태양과 은하 중심에서 방출되는 강한 우주 방사선도 버텨야 하는데요. 그런데 광속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탐사선이 성간 가스 구름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양성자와 전자로 가득한 가스 구름 속의 입자들이 광속으로 부딪히면 8000도에 가까운 높은 온도로 탐사선을 가열시키죠.
그 결과 부딪힌 성간 먼지 입자들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방사선도 버텨야 합니다. 감마선에 노출되었을 때 DNA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박테리아와 완보동물들이 아주 잘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성간 여행에선 충분한 기내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밥을 먹지 않아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아주 낮은 신진대사율이 필요합니다. 마치 SF 영화 속 주인공들이 긴 우주여행을 위해서 동면에 빠지는 것처럼 긴 시간 겨울잠을 잘 수 있는 생명체라면 더욱 좋습니다. 물과 산소가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죽지 않고 분명 살아있는 상태로 긴 잠을 잘 수 있는 생명체로 예쁜 꼬마 선충, 몇몇 곤충들, 그리고 완보동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완보동물은 이들 중에서도 질량 대비 가장 낮은 신진대사율을 보입니다. 기내식을 매번 주지 않아도 별다른 불평 없이 꾹 참을 수 있는 최고의 승객이죠. 재밌게도 물곰, 이 완보동물은 마치 성간 우주여행을 목적으로 진화한 생명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극지생물, 박테리아들은 오히려 지구가 지금의 지구처럼 비옥하지 못했던 먼 수억 년 전 과거의 가혹한 지구 환경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지구가 지구답지 못하고 오히려 우주 환경에 가까웠던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의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극악해 보이는 우주 환경도 잘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머나먼 과거 가혹한 지구에서 먼저 태어난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가장 오랫동안 성간 우주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버린 셈입니다.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 모두 동원된 미래의 성간 우주여행에서 가장 적합한 승객이 이런 가장 원시적인 미생물들이란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런 매력 때문에 현재 천문학자들은 완보동물, 물곰을 성간 우주로 보내는 새로운 실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라이트에 실린 채 물곰을 비롯한 미생물들이 우주로 가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지구 생명체의 새로운 우주여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끈질긴 지구 생명체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지구 바깥의 우주 방주의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설령 물곰이 지구를 떠나고 나서 지구 생태계가 전멸하게 되더라도 다행히 지구가 죽기 전에 지구를 탈출했던 물곰은 사라진 지구 생명체의 추억을 간직해주겠죠. 어쩌면 우연히 지구와 같은 비슷한 환경의 외계 행성 위로 스타라이트가 불시착하게 된다면 그 안에 담긴 채 동면에 빠져있던 물곰이 긴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터전에서 또 다른 생태계 진화의 첫 번째 씨앗의 역할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물곰이 도착한 외계 행성에 이미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들은 꼬물거리는 물곰을 보고 그것이 바로 지구인의 전형적인 외모라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짓궂은 걱정을 해봅니다. 어쩌면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징그러운 모습의 외계인들도 사실은 그들의 고향 생태계 주류를 차지하는 진짜 외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세계에서의 물곰에 해당하는 그들 세계의 극지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징그럽고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외계인 과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진짜 외계인을 먼저 보내기 전에 지구가 가볼 만한 곳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 세계의 극지생물 물곰에 해당하는 실험체들을 먼저 보낼 확률이 높을 테니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다른 외계 생태계에서 찾아오는 첫 번째 선발대의 모습은 굉장히 낯설고 징그러울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외계 생명체들 간의 모든 최초의 조우는 가장 괴상한 모습의 선발대로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우주먼지 헌저 타임즈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